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토요일 12월 17일 토요일 서울 경마 해설 방송. 저는 마타리 김지영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너무 면모가 없었어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자다 일어나서 그게 도대체 왜 잘못됐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돌려보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실 이런 자세는 팬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억울했던 경주들이 많았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힘들었던 한 주를 보냈던 만큼 심기일전하는 마음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네,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게 조교사 인터뷰하는 내용들인데요. 요 두 장에 54조가 다 들어갑니다. 막 빨갛고 파랗고 막 낙서 많이 되어 있죠.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날이 추워서 조교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이번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이제 그랑프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요. 토요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분이 금토일 3일 중에 어느 요일이 재밌냐, 딱 하루만 찝어달라, 그날 한번 가겠다, 이렇게 문자도 가끔 오시는데 저는 솔직히 토요일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싶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재밌어지는 토요일의 흐름입니다. 오전에 토요일까지는 아침까지 영하로 떨어져서 좀 춥다고 하니까 조금만 늦지막히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 경주 5경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1시 반 전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 경주는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준비를 했는데 추천 경주 선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머지 후반부 9경주, 11경주, 12경주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주시고요. 후반부 쪽에 더 재밌는 경주들이 많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후반부 쪽으로다가 한번 배팅 강도를 올려보시는 것이 토요일을 접근하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토요일 먼저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다시 심기일전 일어섭니다. 취재 수첩 오픈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픈을 해드릴 수 있는 마방 21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3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컨저버티브. 자, 이 컨저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신마경주 출전이 목표였고요. 이번 주는 신마경주가 1200m였습니다. 따라서 컨저버티브 같이 이제 뒷심이 훨씬 좋은 유형의 말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정말 편성 잘 골라서 들어갔다라는 판단. 떨어질까봐 혹시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이상 우승 목표겠죠. 자, 그리고 29조에 12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라스트 코디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주 29조 말들 상당히 재밌고요. 조재료 기수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훈련을 잘 해놨고 또 배우준 조교사 역시 조재료 기수의 그 훈련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천 경주에 들어가 있는 29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은 안 드려도 9경주의 액통가야 11경주의 웨빙스토리 모두 다 하나는 거리를 늘리고 하나는 승급전이고 이런 변수들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컨디션 상태는 매우 좋은 모습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라스트 코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 비인기 말 겁니다. 인기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지 말아달라라는 차원이고요. 상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에는 말이 원체 까불어서 조재료 기수가 아니라 임남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그 부분이 무서워서 겁을 내면서 제대로 된 기승수를 발휘하지 못했다. 말의 경주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라스트 코디 조재료 기수와의 3번 게이트면은 선행 강공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경주 굉장한 혼전도가 있죠. 자, 그리고 11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33조의 장산시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중인데 다시 살이 쪘는지 의자가 내려가네요. 자, 장산시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얼른 알고 넘어가기로 해요.
2편성에 11경주 편성에 볼리 이제 42조에 청담불패라는 말이 동반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담불패라는 말도 상당히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말인데요. 장산시티와 병합훈련을 하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장산시티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일단은 장산시티가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관건이 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전개를 좀 타요, 말이. 직전 전개만큼의 그 효과를 그렇게만 경주 운영이 되어준다면 이번에 또 된다 라고 짚을 수 있는 말 11번 장산시티가 되겠고요. 자, 40조에 구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검빛강자. 여태까지는 말의 능력치, 전력 보강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시도를 해봤었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는 거리도 늘었겠다. 철저하게 추입작전으로 임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체킹하시면서 전개도 함께 그려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42조 어나더 스마트원 6경주에 출전하는 말입니다. 어나더 스마트원이 인기 1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자, 뭐 편성 자체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10마의 잠재력도 분명히 봐야 하겠고요. 1000m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만, 어나더 스마트원 애초부터 문세영 기수가 공을 들여서 10마 때부터 만져왔었던 말이고요.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줄어든 거리에 대한 유리함이 얼마만큼 실전 성적 향상으로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말. 이 42조에 6경주 7번 어나더 스마트 원까지 오픈을 해드려 봅니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예. 나머지 말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차근차근 집중 분석 그리고 뭐 승부처 경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집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 이세마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일단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 3번 안양퓨마, 9번 바이칼전사 두 마리가 존재를 하는데, 두 마리 공이 모레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선행형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3번 안양퓨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주행심사 치르고 바로 데뷔전을 치르는데,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이 나왔던 이유가 모래를 맞으면서 주행이 상당히 불량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거 하나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의 그 최근 지난주 주행심사 모습으로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9번 바이칼전사, 이 말도 상당히 초반에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직선에서 딱 서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부분이 참 기승하는 기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그렇고 가장 이렇게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일단 9번 마이칼 전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열심히 몰아준다면 단거리니까 그 부분을 서는 구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주 운영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주 경험이 있었던 말들 중에서는요, 5번 동방의 소식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곽의 11번 대장박, 직전 경주에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또 보여줄 것 같아요. 직전보다 또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기마일 가능성이 크겠고요. 여기에 최대 복병처 2번 머니캠프 짚어드리면서 1경주는 너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도 높습니다. 1경주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1경주 차분하게, 저 따라서 그냥 차분하게, 강배팅보다는 소소하게 넓게 흩뿌리는 작전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역시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몇 마리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경주예요. 외곽에 있는 9번 당찬소녀 그리고 8번 광명사랑, 이 두 말이 인기마로 등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선행 강공권에 2번 조아머니와 3번 IM 캡틴이 얼마만큼 줄어든 거리에서 초반 순발력을 잘
버텨내줄 수 있느냐,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이 되겠죠. 9번 당찬소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이제 좀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열창으로 인해서 조금 추정기가 길어졌고 지금 훈련 강도가 조금 약해져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고요. 8번 광명사랑은 이제 재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번 이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저기 분할이 됐죠, 이번 경주가. 예, 분할 재투표 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8번 광명사랑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는 부담 중량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많이 불어서 몸 자체가 무거웠었다라는 느낌. 자 지금은 250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면서 2kg 감량 입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크게 배팅 메리트는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강배팅 자제 역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광명사랑 뭐 투표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뭐 하정원 기수가 마무리 훈련 다 시켜놓고 발주대 마무리 훈련 하다가 발주기의 부상으로 인해서 기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히 혼선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김옥성 기수 역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면서 조금 난처해졌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아마 분석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3경주 살펴봅니다. 사실 이 3경주를 컨서버티브가 확실하게 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부처럼 한번 삼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주예요. 자, 그런데 포기한 이유? 역시 신마들 때문입니다. 일단 경주 경험이 있는 말 중에서는 2번 서울 볼트, 외곽의 12번 속보태자, 2주의 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12번 속보태자, 얘는 언제 인코스 들어오나? 좀 안타까워요.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3위를 차지했었던 부분이 아쉬웠는데 지금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외곽인 점은 아쉽습니다만 뭐 경험을 해본 만큼 좀 더 나은 끈기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 서울볼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뒤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서울볼트가 늘어난 거리, 지금 1200m거든요. 늘어난 거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만약에 이 두 마리의 말이 늘어난 거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행 심사 때보다 나아졌다라고 판단이 드는 1번 Yes You Can, 그 다음에 기본 자세가 상당히 좋았던 9번 허니 바로우즈 등까지 눈길을 끌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승부처를 포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인기 1위 말, 축이 서 있다 하더라도 컨서버티브는 인기가 가장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축은 잡아놨으나 후차권은 대혼전인 이런 경주 현장 컨디션까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마의 경우에는 허니바로우즈는 약간 힘이 좀 덜 찬 모습이거든요. 얼마만큼 활기를 가지고 있는지, 힘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 서울볼트의 뒤태. 여기에 11번 슈퍼캡틴도 상당히 좋았어요. 11번 슈퍼캡틴도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신예마. 따라서 후차권 압축.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눈 동그랗게 뜨고 살펴본 다음에 잘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환수 메리트 있게끔 좋은 결과 도출해낼 수 있는 3경주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4경주까지 국산 6등급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 4경주는 느린 흐름, 선행마 없음, 누가 기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배팅 메리트는 없다 판단하겠고요. 직전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4번 리틀라이트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미스터킹이 생각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권을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다음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생각이고요. 11번 백산 챔프가 많이 좋아졌는데 얘는 또 57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얘 분명히 직전보다는 직전이 나았고 직전보다는 또 지금이 훨씬 더 좋아진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페로비치기스까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 11번 백산 챔프가 가장 좋아진 말이다. 이거 하나만 4경주는 챙겨가셔도 현장에서 주로 출장할 때 좋아 보이는 놈 이렇게 딱 엮어서 가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승부처 추천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오경주 1시 40분 발주예요. 그래서 제가 1시 반까지 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기에도 확 들어오는 말들이 의외로 몇 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면요. 얘도 되고 다 되네. 까지 나오는 경주예요. 상당히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기대치 높다. 말 상태 좋아졌다. 라고 딱 들이밀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가진 말들이 의외로 기록면에서 밀리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기록이 좋아서 우리가 눈길이 가게 되는 그런 말들의 컨디션이 다운됐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본 예상 여전히 녹음하고요. 금요일 저녁 7시 이후 여유있게 한 9시 이후에 제가 게시판 글 올리고 나서 보셔도 들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부경 금요일 거를 6시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바로 또 토요일 거 작업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간혹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 밥도 못 먹고 해요. 이거 본 예상 먼저 녹음해놓고 밥을 먹는데도 늦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060-300-6616 205 누르시고 이거 내용들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 밀려도 마방에서 괜찮다라고 들이민다면 이건 의지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데뷔전에 임하고 있는 4번 여울더울, 그 다음에 10번 구테니. 구테니는 일단 주행심사를 간신히 통과한 모습이라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혈통상 기대치는 제법 있는 말입니다. 4번 어울더울, 이 말은 주행심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하는데 첫 번째 능검 실패의 원인은 쫓아가지를 못해요. 반면에 두 번째 능검은요, 앞에 짠 하고 나가자마자 말이 더 탄력을 붙이면서 뛰죠. 참 까다롭다라는 판단이 드는 말입니다. 이 신마들이 이런 유형의 말들이 가장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체킹 포인트예요. 분명히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주행심사 잘 뛰었는데 실전에서 못 뛰는, 거의 모래 맞고 처지거나 겁이 많아서 옆에서 말이 붙어갖고서 막 경합을 할 때 어머 얘네들 뭐야 이러면서 이제 처져버리는 그런 유형의 말들이 있거든요. 4번 어울더울은 한 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 역시 혈통적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취재수첩에서 오픈을 해드렸고요. 5번 강타, 1번 아르고 황금꽃, 3번 성파까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 9번 달려라 레오도 하정훈 기수가 이거 훈련을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직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강공권에는 1번 아르고 황금꽃이 있고요.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을 피해서 감량 기술을 태우고 있는 5번 강타. 3위만 해 스쳐도 3등적으로 순위권에서 스치기만 해도 얘는 지금 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성적으로 올라가려고 최선 다하겠죠. 그러니까 감량 기술을 태운 겁니다. 여기에 줄어든 거리에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자, 3번 성파 같은 경우도 줄어든 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언급은 해드린 상황인데요. 아직 주행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 훈련까지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7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고요. 데뷔전에 2번 금노아가 얼마만큼 관심을 모아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뭐 자세한 이거는 내용이 있는 말입니다. 내용은 꼭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는 알면서 배팅이 들어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거기서 또 길게 얘기하면 또 팬 여러분들이 또 문자 보내신단 말이죠. 너무 길다. 지금도 길다 그러시니까. 자, 이번 경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말이 이제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한눈에 보이신다고 해서 마냥 믿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 내용들 모두 본 예상에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060-300-6616-207.
그리고 연달아서 208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승부처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재미난 포인트는 이제 3등만 해도 승급을 하게 되는 11번 나봄캐슬이 다시 외곽으로 밀렸는데 57kg을 고수를 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여기에 이제 도전 세력들이 제법 빵빵하고요. 저 이 편성 처음 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보는데 이거를 혼합 경주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국산마들이 그만큼 많이 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국산마들이 외산마 경주에 교차 출전을 할 때는요.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그리고 외산 신예마들을 제물로 삼아서 나의 4등급 경쟁력을 넓히리라 이런 전략들이 많이 포진이 되곤 하는데요. 양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 역시 본 예상으로 녹음을 해두었으니 제가 게시판에 올리고 난 다음에 본 예상으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처로 갈만한 경주였습니다. 8경주는. 자, 9경주 1700m입니다. 제가 드디어 1700m 경주에 승부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말들도 제법 많을 뿐만 아니라 마방에서 단 한 마리 이러고 들고 나온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좀 난처하죠. 자, 일단 1번 희망 포인트 57kg 높아진 부담 중량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세영 기수가 그대로 기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은 모습. 직전만큼만 뛰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겠으나 57이라는 무거워진 부담 중량으로 과연 이번 태양제국 직전 경주에는 56이라는 부담 중량이 무거웠었는지 추입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활용을 하고자 57에서 이동화 기수의 감량 3kg, 54kg으로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방에서의 가장 기대치 높은 말. 3번 강철 시대도 많이 좋아져 있다라는 내용. 4번 액통가야 직전에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자, 직전에 콜드스타하고 함께 들어왔습니다만 직전 경주가 액통가야 첫 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부처로 가져갔죠. 액통가야 첫 승 경주입니다. 이러고 승부처를 가져갔는데 그거를 역지를 못해서 370배가 나오는 바람에 너무 아쉬움이 컸었는데 자, 이번에는 힘필 받았어요. 지금 액통가야는 지금부터다. 대기만 성형의 추입형말 지금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늘려서 도전한다라는 부분. 자, 5번 백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리여리한 마체 때문에 늘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 스페셜 샤이는 제가 직전에 현장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 스페셜 샤이는 눈여겨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현장에서 체중이 16kg 빠지는 관계로 추천은 포기하겠습니다. 3등을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었는데도 3등을 했다라는 부분. 이 말이 훈련 내용 역시 죄송합니다. 나쁘진 않은데 마무리로 갈수록 활기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중 체킹, 그 다음에 활기 체킹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6번 스페셜 샤이는. 자, 7번 검진, 이 1700m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느끼고 있네요. 8번 상업벌 강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9번 선수텀은 아직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선두권에 나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 10번 승리사랑이 가장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직전 1700m에서 이미 입상을 경험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강도 높이고 상태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힘 붙어가는 걸음 발휘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11번 검빛 강자 취재수첩에서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한 경주 정도는 전체를 다 풀어드려야죠. 그래야 얘가 내용들을 정말 다 알고 추천을 하는 건가. 우리 팬 여러분들도 믿음을 실어주실 테니까 다 알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승부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10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 2등급 1700m예요. 제가 하위 등급 1700m를 갔더니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뭐 언뜻 보면 인기마 접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인기마 가져가야죠. 제 축은 복병으로 놓고 갈 겁니다. 일명 관리마. 얘가 왜 되는지
직직직 한 두서너 달 전부터, 넉 달 아니고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추근추근 해갖고서는 간신히 얻어낸 소중한 정보. 이거 본 예상에 솔직하게 다 오픈해서 녹음을 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 1700m 경주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쉽진 않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저거 봤는데 아깝다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 경주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아깝다에 들어가는 그 말이 제축이라는 거, 그 복병만은 꼭 챙겨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자, 그리고 11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경주 11번 장산시티 이미 오픈을 해드린 상황이고요. 여기도 도전권에 나와 있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혼전이에요. 제가 토일 이번 주 3주차 서울 경마를 공부하면서 가장 혼전도가 높다 11경주입니다. 내가 맞출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혼전도 자체는 정말 높습니다. 자, 1번 조국이 등불 직전에 아주 잘 뛰어섰던 모습이지요. 그리고 2번 3번은 그나마 좀 4번 IM스타 직전에 당일 송재철 기수에서 페로비치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는데 IM스타가 이렇게 타기가 만만한 말은 아닙니다. 자, 왕년에 잘 타줬었던 이현종 기수의 첫 승 말이죠. IM스타 이현종 기수 재기승하고 있다는 부분. 자, 5번 웰빙 스토리 추입력 직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웰빙 스토리가 추입을 하는구나. 자, 그때보다 부담 중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부분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자, 6번 청운시대 역시 좋은 모습. 페로비치 기승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방에서는 아직 어린데 말이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훈련을 담당했던 기수 멘트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청운시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리지만 도전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7번 을푸른 코코 선행 경쟁력, 8번 사르니킹, 그리고 외곽의 12번 라이징 퓨처는 싸우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말이고요. 7번과 8번이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선행 말들. 자, 여기에 9번 쌩쌩돌이 역시 좋은 컨디션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번 몽글몽글 훈련 때보다 실전이 훨씬 더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전 경주에 이 몽글몽글 같은 경우에도 이강석 기수가 경주 중 부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김정준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었는데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빠르게 보여줬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 장철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고요. 여기에 11번 장산시티가 등장을 합니다.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렇게 도전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관건. 12번 라이징 퓨처 직전에 여기 무거웠었던 느낌이죠. 무겁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감량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체킹 포인트. 도전할 수 있는 말이 뭐 제가 굳이 몇 마리를 빼더라도 하나, 둘, 셋, 1, 5, 6, 9, 10, 11, 12 굉장히 많은 편성이에요. 축을 뭘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축 뭐 놓고 가는지 그것만 가지고 축만 가지고 가시고 원하시는 거 엮어 가셔도 이거는 적중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200m 국산 3등급 경주. 여전히 혼전도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라스트 코디. 제가 왜 이거를 서두에 복병입니다, 비인기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보시면요. 4번 동해창가 이 말이 이제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다가 김혜선 기수로 안정해 교체가 됐는데 선행 김혜선. 저는 선행마의 김혜선 기수의 선행마를 사랑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리빙TV 있을 때부터 계속 쓰던 말인데 김혜선 기수의 선행마는 정말 매력 있어요. 자, 여기 5번 정글 드러머 직전에 1400m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다크레이디하고 베스트로드 가자.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 힘들었던 날 1000배 막 터지던 그날 적중이 나왔었던 경주였죠. 정글 드러머는 적정 거리 출전이라는 부분. 6번 금화발리오스 현등급 경쟁력 갖췄음. 7번 대군마마 요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데 너무 그 전개 운영의 폭이 심해요. 추입했다 선행했다 추입했다 선행했다. 자유로운 질주 습성인 거는 알고 있겠습니다. 잘 알지만 글쎄요. 57 달고 이번에는 아마 추입을 할 것 같은데 빠른 앞선을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느냐가
자력은 힘들지 않겠느냐. 어부질인 가능하죠. 앞선이 많으니까 경합으로 무너질 것. 자, 그리고 9번 영롱 승급전이지만 봐주셔야 하는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10번 노던호재 현등급에서 계속 선행 경쟁력 보여주고 있는 말. 11번 속보왕자 선행만 되는 줄 알았더니 직전에는 추입도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끈한 경쟁력 여전히 좋은 상태. 자, 12번 라오나모스 조성기수하고는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기수 같다면은 설사 약간의 늦발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랑 안정이 교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전권 참 많죠. 저는 일단 5번 정글 드라마가 가장 안정적인 축이다 라고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전도 상당히 높았었던, 제가 왜 후반부가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제 추천 경주는 5, 7, 8, 10 4개의 경주지만 9, 11, 12 경주도 상당히 붙어볼 만하다라는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 혼전도 열심히 타게 해놓고 상승세 만들어 놓고 일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